베트남 매체 베트남넷은 이일 최근 사태로 전세계 축구팀들이 긴축 정책을 펴고 있다며 박항서 감독도 스스로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최근 베트남의 방역 및 치료를 위해 써달라며 정부에 5,000달러를 기부했지만 이 매체는 기부는 좋지만 당장 일이 없으니 더 낮은 연봉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 현지 보도에 달린 베스트 댓글에는 언론에서 말하는 압력은 공식 단어보다 10만 배나 더 강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베트남 축구협회가 강요는 아니지만 언론을 통해서 해주길 바란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그동안 놀라운 성적이나 다른 외국 감독에 비하면 너무나도 낮은 연봉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달리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필리핀 성인 대표팀 감독 에릭센이 74억 원을 받을 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U23과 성인 대표팀을 겸직하고 있음에도 2년 전까지 연봉 2억 8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베트남은 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에서 사상 처음으로 준우승을 차지했고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4강 진출을 이뤘습니다. 또한 10년 만에 스즈키컵에서 우승 트로피를 따냈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이 같은 성적을 얻고 나서야 연봉이 7억 3천만 원까지 올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베트남은 태국과 오랜 라이벌 관계로 늘 비교되어 왔습니다. 일본 니시나 아키라 감독이 태국 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할 당시 박항서 감독보다 무려 4배나 많은 11억 4천만 원에 계약한 바 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역사상 가장 높은 성적을 냈음에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태국 니시노 감독의 연봉보다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럼에도 베트남넷은 태국 니시노 감독은 연봉을 깎아 태국 대표팀에 도움을 줬다며 박항서 감독도 일본 동료 감독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거기에 제2의 고향인 베트남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국제대회에서 베트남에 수많은 트로피를 안겨줬던 박항서 감독은 연봉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스즈키컵 우승 당시 우승 축하금 10만 달러를 베트남 축구발전과 불이웃을 위해 캐축했습니다. 그동안 박항서 감독의 헌신과 선행이 있었기에 베트남 언론의 이 같은 주장에 이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국내에서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도는 지금 베트남의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봉쇄 정책이 초기에 성공적이었다는 평가와 달리 최근 하노이 최대 병원 박마이 병원이 뚫리면서 전국적인 확산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副총리는 이에 대도시 봉쇄령까지 언급하며 3월 27일 자정을 기해 전국에 사실상 이동중지 명령까지 내렸고 급기야 29일 한국 기업들로부터 5,000개의 진단키트를 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20만 개를 수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에 한국의 네티즌들은 한국이 싫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진단키트를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번에 베트남이 보여준 행태에 그동안 베트남에게 엄청나게 투자했던 한국 기업들도 달라진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GDP의 30%를 책임지고 있다는 삼성은 구미 공장 중단에 따라 베트남 디스플레이 공장을 OLED 라인으로 개조하려고 했지만 급히 베트남으로 파견한 한국 기술자 700명이 베트남 정부에게 입국 거부를 당한 바 있습니다. 나중에 겨우 사정하고 베트남 당국의 요구를 들어주고서야 간신히 들어갈 수 있었지만 베트남은 자국민의 안전 우선 정책 아래에서는 그동안 양국 관계의 자랑거리였던 삼성전자조차 걸림돌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그동안 한국의 신남방 정책을 두고 다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게 나오고 있으며 특정 국가의 편애 현상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 시각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번 베트남의 행동에 대해 사회주의 국가의 리스크가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에서 벗어나 다른 동남아 생산기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최근 베트남이 더 큰 투자 요구를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동안 투자액을 다 소유했다며 거절한 바 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이번 사태로 베트남에 리스크가 있고 중국 공장이 멈춰서면서 태국 법인에서 부품 조달 라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해 중국에서 부품 공급을 받아왔지만 이번 사태로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LG전자가 새롭게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은 태국입니다. 베트남에 관심이 집중되기 전 태국은 글로벌 공급 체인의 한 축을 이루며 생산업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태국 정부는 2016년부터 자국 산업 업그레이드 정책인 태국 4.0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며 한국의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과도하게 의존했던 일본에서 벗어나 한국에게서 4차 산업의 길을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현재 태국의 인건비는 베트남에 비해 20-30% 비싼 것으로 파악되지만 노동력의 질적인 면에서 만족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오고 베트남의 임금 인상 추세가 가팔라 4-5년 내 비슷해질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의 기업들은 이번 기회에 베트남에게 집중됐던 투자에서 벗어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다른 국가들을 찾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앞으로 과거처럼 한국 기업들의 전폭적인 투자를 받지 못함과 동시에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은 관광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관광객이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던 베트남은 두 나라의 입국을 금지시켰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베트남의 많은 호텔들이 도산하고 있으며 장기화된다면 거대 리조트까지도 위험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대비 가장 많이 베트남을 찾았던 한국인들에게 인식이 나빠지면서 연간 32조 원의 관광 수입에 큰 타격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최근 다시는 베트남에 여행을 안 가겠다는 한국인들이 늘면서 베트남 관광산업은 벌써부터 암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던 베트남은 한국이 이제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 국가 정부들이 해외여행과 종교활동 등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확산을 방지해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죠. 초기부터 과도할 정도로 안전에 초점을 맞춰 조치를 취한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아베 내각은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마치 평범한 감기를 대하듯 말이죠. 그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의 특단의 조치나 대책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온 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도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대회 취소 또는 연기는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라고 전했고, 오히려 방사능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한국의 화풀이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산케이 스포츠는 대한체육회 관계자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영향에 놓인 식자재에 대해 우려의 발언을 했다면서 일본 원전 사고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나라는 한국뿐이다 라며 한국을 비판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일본의 법무상 모리 마사코는 한국의 민간단체 반크가 제작한 방사능 올림픽 풍자 포스터를 보고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후쿠시마현을 비롯해 일본에 대한 가짜 뉴스를 조장하려는 것이다 라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로지 이번 7월 24일부터 열릴 도쿄올림픽에만 목숨 걸고 매달리고 있는 일본이 실질적인 대책 없이 변명만 늘어놓다가 최근 갑자기 변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들의 모든 것인 도쿄올림픽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영국의 런던 시장 후보 션 베일리는 런던은 2020년에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다. 우리는 인프라와 경험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시장으로서 나는 런던이 이 요구에 응답하고 올림픽을 다시 개최할 준비를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의 올림픽을 빼앗지 마, 어떻게 감히? 라는 등 영국 시장 후보의 발언에 발끈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토록 믿었던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마저 일본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IOC 부회장까지 맡은 바 있고 무려 42년 동안 IOC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딕 파운드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할지 취소할지 여부는 5월까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도쿄올림픽 개최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연기하거나 다른 곳에서 열지는 않을 것이고 아예 취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IOC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부회장까지 역임했던 최고 원로위원의 발언이라 가볍게 흘려들을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본이 지금까지 자신들의 편이라 생각했던 IOC에마저 이렇게 한 방 맞았더니 일본이 갑자기 정책을 바꾸기 시작하였습니다. 올림픽에 지장이 갈까 눈치만 보면서 아무런 대응 없이 손 놓고 있던 아베 총리는 내일부터 4월 초까지 일본 전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전면 휴교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무려 한 달 동안 집에서 나오지 말라는 것인데요. 아베 총리는 그 무엇보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제일로 생각한다 라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죠. 심지어 일본의 한 언론 관계자마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앞의 모습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있던 아베 총리가 이제야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라며, 아베 총리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마다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브리핑한 것과는 완전히 딴판이라 지적하였습니다. 심지어 영국의 BBC는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었을 경우 일본이 감당해야 할 손실 비용까지 친절하게 계산해 주었습니다.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예산 15조 원에서 보험사로부터 받게 될 비용 최대 3%죠. 4,500억 원을 빼면 14조 5,500억 원의 손실이 계산됩니다. LA타임스는 일본이 예산보다 훨씬 많이 지출해 비용이 최대 30조 원이 넘을 것이라고까지 경고하였죠. 일본의 올림픽 준비 과정에도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편집위원 앨러스터 게일은 일본이 도쿄올림픽 경기장 장애인 이용구역에 calm down, cool down 이라는 문구를 표기한 것에 대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지적하였고,
일본의 유명 동시 통역가이자 리쿄대 명예교수인 쿠미코도 명령형 문구는 무례한 표현이라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도쿄올림픽 경기장 내 third stand는 말이 되지 않고 third tier 라고 표기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지난해에는 일본이 자동 번역기를 돌리는 바람에 오사카에 있는 사카이 스지라는 역 이름이 영어로 사카이 근육으로 번역돼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일본의 기타 규슈대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로셜코프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은 국립경기장에 1조 원 이상 쏟아부었으면서 왜 영어 표기는 충분히 생각할 수 없는가?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